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쉼없는 도전이 지난 20년간 한계를 뛰어넘어왔던 경이로운 변화와 혁신이 거침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가며 이뤄낸 우리의 결과물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대한민국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진흥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며 국토교통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대도시에 닥칠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도심항공 UAM과 전국 일일 생활권을 넘어 일일 출퇴근권으로 만드는 초고속 이동교통수단 하이퍼튜브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승용차와 대중교통, 자율주행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맞춤형 연계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와 같은 대규모 단지에 대용량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개발과 세계의 국토 형상을 가상 공간에 반영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기술, 도시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도시 모델을 실증하고 사물과 객체가 초연결 네트워크화된 스마트 시티 기술, 건설, SOC 시설물의 전 생애 주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로 건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과학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기욱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토교통 R&D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26년 사업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국토교통 R&D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여 약 6천억 원 정도로 25년 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총 87개 사업을 지원하고 26년 분야별 투자 방향을 보면 교통 분야가 제일 약 절반을 차지하고 국토, 그 다음에 기반 구축 분야 등 전반에 걸쳐서 정책 수요 기반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국토교통 R&D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도시 건설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 안전, 생활과 직결된 R&D로서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 이동 편의 개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 후 실증, 제도 연계, 현장 도입까지 전제로 과제 기획 단계부터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응용 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및 플랫폼형 R&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입니다. 작년 우수 성과 100선에 스마트 건설 등 4건이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우수 성과에도 5건이 선정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사업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로 국토교통 AI 분야 투자 확대입니다. 국토교통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 안전 전반에 AI 융복합 기술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 운영, 시설 유지 관리, 안전 관리 등 기존 시스템의 AI를 접목하여 국토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특히 국토부가 보유한 공간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인프라 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전반의 AX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강화입니다. 자율주행, UAM, 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와 수소 등과 같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해서 국가전략기술이 국토교통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한 저탄소 도시 건축 등 탄소 중립 대응 핵심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강화하여 국토교통 부문에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전 R&D 집중 육성입니다. 기존의 추격형 연구에서 탈피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고위험 고성과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고유 임무형 R&D 중점 투자입니다. 국토부의 고유 임무인 국토교통 안전망 구축, 국민생활 편의 개선, SOC 건설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중점적으로 임무 지향형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R&D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 기반 투자입니다. 국토교통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 육성 등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글로벌 협력 R&D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안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김윤순 실장님께서 저희 신규 사업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예산정책실장 김윤순입니다. 저희 국토부 R&D로 26년도 신규 사업 24건이 있는데요. 이 2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스마트 점검 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 평가 체계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총 4년짜리 사업이고요. 예산은 전체 70억입니다. 연구 사업의 목표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점검 진단 장비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하고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에 이제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공인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성 기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구성 기술은 이 점검 진단에 대한 성능 체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측량 기술에 대한 성능 체계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연구 성과물들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절차서 도구, 단태 표준, 결과적으로 국가 건설 기준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 그 실과 연락처를 좀 이렇게 다 담았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 24개 신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이미 공고가 돼서 저희 진흥원과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된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 안내서에 RFP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과제에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스마트 지하안전 조사 분석 평가 기술입니다. 이 사업은 총 과제 규모는 80억이고요. 올해는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그 도심지의 구착 공사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땅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집안의 어떤 상시적인 점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 GPR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안전관리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명일동 사고라든지 연희동 땅꺼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적인 기술 개발을 접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이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크게 보면 연구 내용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사 모니터링 기술과 특히 이제 GPR 가지고 지금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탐지된 결과물을 이제 그 해석하고 AI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또 세 번째는 결국 이걸 평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해서 그 집안 침하가 위험한 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연구 성과물과 문의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지역 단위 재난 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 안전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단위라고 하는 것이 시라든지 구 정도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 범위 안에서 도시 기반 시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위험도를 AI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난과 연계를 해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과제 전체 사업비는 195억 원 정부 출연금 기준이고요. 올해는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과밀화된 도시에 대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많이 인정이 되었고, 이런 연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이것도 중점 분야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 재난에 대한 위험도 분석 기술, 두 번째는 지역 단위 빅데이터 통합 및 연계 기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사전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해서 개발된 연구 내용을 실증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 성과물은 이런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자체에 적용을 해보고 향후에 보고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이제 수소입니다. 액체 수소 저장 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 개발인데요. 저희가 수소와 관련돼서는 국토부의 역할은 이렇게 수소를 저장하거나 이송하거나 도심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액체 수소, 이제 해외에서 액체 수소를 이제 들여왔을 때 그거를 이제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두 항만에 옆에 이제 적하역 시스템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규모는 290억인데요. 실제로 연구 목표는 대용량 액체수소 도입을 위해서 그 인수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인 저장 탱크, 이거를 이제 평저형으로 만들어서 한번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90억이라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인수기지 차원의 큰 사업은 또 예타로 별도 기획을 해서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대규모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글로벌 그 수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향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크게 보시면은 중점 1분야는 이 평저형 저장 탱크를 기술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적하역 시스템하고 제액화 시스템 기술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성과물과 문의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200m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약간 체육관 그런 공공 건축물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이런 공공 건축물들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목구조 그런 지붕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면 조금 더 탄소도 줄일 수 있고 좀 문화적으로 좀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큰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국산 목재, 지금 산림청하고도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 생산되는 목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건축 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들고 이런 그 대공간 구조물로 만들어서 시공 유지관리 기술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년 사업이고요. 200억의 정부 지원금이 투자됩니다.
필요성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목재를 활용할 필요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성능 하이브리드 대단면 부재를 개발을 하고 OSC 모듈화 및 탄소 중립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OSC는 이제 공장 제작형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만들고 부재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모듈화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평가 기술들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실증까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들은 설계, 제작, 시공, 여러 가지 기술 매뉴얼하고 부재 표준화 DB,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할 때 이 목조 대공간을 이제 실증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 국토교통 R&D 사업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요소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 이거 같은 경우 그런 실증지,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실증지를 그런 기관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제목은 공동주택 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 건설 작업 로봇 설계 통합 기술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지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외국 인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건설 작업 로봇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용도 건설 작업 로봇 설계 운영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LH라든지 뭐 SH 이런 짓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아파트 실증까지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 분야는 이 인력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상당히 그 인부들이 고령화가 돼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 전공을 안 하고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로봇이라든지 AI 기술들을 많이 접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건설 작업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가설 작업이라든지 수직 부재 설치 이런 부분들을 로봇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봇의 통합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과 현장에도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도도 같이 마련해서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예, 연구 성과물들은 실제로 이런 로봇 시스템하고 로봇들이 나오겠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성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실제로 그냥 로봇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아파트에 실제로 어떤 실증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기관, LH, SH, GH 같은 그런 기관들이 같이 들어와서 실증까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단위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고도화된 지능도시 구현을 하고 그 인프라를 조성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표준화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 100건 정도 이상의 표준화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능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그 정보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억이고 5년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능도시 데이터 및 플랫폼 핵심 기술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지자체를 같이 컨소시엄에 묶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솔루션을 실제로 리빙랩 형태로 실제까지도 하는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성과물과 문의초는 참고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그 지역 단위 AI 재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초고층 복합시설, 예를 들면 코엑스라든지 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라든지 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복합시설 내에서의 재난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방과 예측을 해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0억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기부 100억 원, 국토부 80억 원, 행안부 75억 원, 이렇게 3개 부처가 다부처로 협동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국토부는 이런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에 대한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까지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시면은 디지털 가상화라든지 현실 가상체계 공간 동기화 기술,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활용하는 데이터 체계 표준화하고 국토부에서 현장 적용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입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정보 보안 기술입니다. 현재 그 공간정보 쪽은 수치 지도라든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국토부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민간에 전달이 돼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맵이라든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공간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서 그 3차원 공간, 이 Z값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해서 민간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게끔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서비스, 데이터 융합해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전체 50억이고 2년짜리이고요. 현재 공간정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다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보안 기술을 개발해 접목을 해서 민간에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국정원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제를 하게 되면 국정원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고요. 2년간 개발을 해서 적용할 것이고, 특히 연구 성과물 중에서 이제 이 보안 지침이라든지 법제도 개선안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10번째 사업입니다. 워킹스루 교통결제 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광역버스 혹시 타다 보시면 태그리스라 해서 이 태그를 하지 않고 요금이 결제되는 서비스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태그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워킹스루 지나가면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전국 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나왔을 때처럼 이거를 각자 만들다 보면 표준이 안 되고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워킹스루 시스템에 대해서 이 R&D를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기술개발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한 명씩 들어가면 이제 워킹스루 결제가 되지만 향후에는 이제 저희 하이패스 보면 다차로 하이패스 톨링이 생기듯이 여러 사람들이 지하철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결제가 되고, 또 이게 더 발전하면은 이제 차량 단위도 이제 열차에 들어갔을 때 결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 요금 체계에 대해서 조금 혁신적이고 편리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 핵심 기술과 인증, 표준,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실증 평가, 그래서 한 3개소 실증 대상지를 잡아서 이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적용된다고 하면 내가 태그리스로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이렇게 태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요금이 과금되는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물들은 이런 검지 시스템이라든지 표준, 법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사업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GTX 환승 안전 및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에 GTX-A가 지금 킨텍스라든지 서울역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의 많이 그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GTX가 지금 A, B, C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지하철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환승 거리라든지 지하로 대심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상당히 그 도심지에 생기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환승 시설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지 통합 운영 전략, 운영 관리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내용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총 4년 동안 13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 환승 불편이라든지 환승 시간 이런 것들을 지금 더 개선을 해야 되고요. 중점 연구 내용으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고 센터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곳을 잡아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운영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연구 성과물은 분석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표준, 법제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및 실증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뭐 한 5만 정도, 10만 미만 이런 중소 농어촌이 있는 그런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 사업단이라고 큰 사업단이 7년짜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자율주행 사업단은 주로 이제 이런 도시에서 이 자율차들의 실증이라든지 이런 걸 타겟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조금 지역의 어떤 농로라든지 조금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이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나중에 그런 자율차 사업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획이 됐고 예산을 이제 4년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성에도 보시면은 이제 27년 그 사업단 과제하고도 연결을 좀 해야 되고 자율차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국내에서도 조금 더 자율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연구 내용이 있고요. 서비스 모델 개발하고 목적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랑 인증체계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리빙넷 구축해서 실제로 어떤 지하철 상대로 실증까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연구 성과물과 문의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사업입니다.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광화문에서 그 운전자가 이제 페달 가속을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를 계기로 이 사업이 좀 기획이 좀 급하게 되었고, 실제로 연구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정차된 상태에서 가속을 했을 때, 이 페달 오조작을 방지를 하거나, 이제 주행 중에도 갑자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차 중에서 이제 오조작 방지하는 게 차량 제작사랑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용화가 돼 있고 좀 보편화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R&D를 통해서 기준도 마련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좀 세계적으로는 아직 주행 중에 이런 오조작을 방지하는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50억 규모이고요. 올해 26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조작에 대한 정의라든지 상황 분류 체계, 그다음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실증까지 하면서 국토부의 어떤 제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안전, 평가성, 평가라든지 제도와 연구까지 할 예정입니다. 연구 성과물인데요. 예, 나중에 이제 국제 기준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이 분야에서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번째 사업입니다. 과적 단속 효율화를 위한 화물차 중량 정보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그 과적을 그 톨게이트마다 그 차량을 세워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이제 과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좀 그 개념을 좀 달리해서 과적 단속 자체를 처음에 이제 선박에서 컨테이너가 내렸을 때 그 차량 운전자가 이 계중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무게를 달고 이 플랫폼에다가 정보를 올려서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서 변조하지 못하게 하면 이 차량을 처음에 자중했던 거를 고속도로로 들어왔을 때 별도로 검문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플랫폼 안에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각 고속도로마다 있는 검문수를 향후에는 없애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 해수부 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수부도 한 30억 정도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증을 선박과 화물, 육상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쪽은 250억 규모로 5년간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40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연구 내용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정밀 자동 무인으로 화물차 개종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재량, 그다음에 이 중량 정보를 플랫폼화 시켜서 암호화하고 인증,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면 법제도까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항만하고 육상 연계해서 실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연구 성과물을 보면은 자동으로 무인 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중계 이제 비과적 화물차 선별 시스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15번째 사업입니다. 디지털 도로 기반 클라우드형 AI ITS 센터 플랫폼 운영 기술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ITS 센터라 해서 교통 정보들, 뭐 여러 가지 뭐 신호라든지 이런 많은 그 지자체 도로에 설치된 ITS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각 지자체마다 ITS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차량의 어떤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조금 더 도로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뭐 티맵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지금 예측 정보를 주지만, 이런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미싱된 데이터를 좀 보완한다든지 해서 민간에 제공했을 때 조금 더 양질의 고품질의 교통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점 분야는 크게 4가지인데, 특히 이제 민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그리고 관 쪽에서 지금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식별 처리하고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연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 3에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민간 참여형으로 이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과 민간 공동 참여 교통정보 데이터 실종 이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서비스까지 실제로 실증까지 할 예정입니다. 16번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저희가 과기부랑 같이 해서 한 4천억, 5천억 크게 이제 기획을 해서 예타를 넣었다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큰 사업비를 가지고 실증까지 포함된 큰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래서 좀 피저빌리티라고 할까요? 적지만 좀 작은 규모의 R&D를 해서 가능성을 좀 보이고 그걸 바탕으로 큰 예타 사업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튜브의 이제 그 껍데기, 그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튜브입니다. 그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부상을 이제 추진하거나 띄우는 그런 연구는 작년에 저희가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규모는 이제 한 86억 정도로 크진 않고요. 3년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그 외국에서는 이 하이퍼튜브가 다 이 강관으로 튜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진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근한 거는 슈퍼 콘크리트라고 저희가 예전에 개발해 놓은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있는데 그런 기밀이 잘 되는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튜브를 만들게 되면 해외에 비교해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께 추진되고 이 사업도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공고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건설 재료와 최적 설계, 그다음에 인프라 제작, 목업 테스트까지 하려고 목업을 만들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타 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그 철도 인프라, 요거에 한 80km짜리 그 하이퍼 그 추진체를 만드는 사업인데 25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타 사항에 좀 적었습니다. 17번째 사업입니다. 철도 차량 차륜 자동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KTX 그 열차, 그 차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파손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륜에 대한 정밀한 그 탐상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전량 해외 장비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R&D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도 개발하고 차륜에 대한 관리 기준도 좀 만들어 보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반복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AI 기술을 적용을 하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즉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기획이 돼서 예산을 땄고요. 총 1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 성과물을 보시면은 AI 기반 차륜 검사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차륜 검사 시스템 테스트베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18번째 사업입니다. 스마트 철도물류 혁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연구 목표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 철도 터널 교량 궤도 조건에서는 환적이 없이 물류 수송이 좀 가능한 피기백 화차, 피기백이라는 게 이제 기차에 컨테이너를 실는 게 아니라 이 차량 1톤 차량, 2톤 차량 자체가 기차에 그 바로 올라가서 이동이 되는 그런 걸 피기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화물 열차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웬만하면 철도보다는 이제 자동차로 다 고속도로 이용해서 지금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업은 차량 자체를 그대로 또 싣고 또 속도도 180km까지 올려서 이 물류에 있어서 육상 물류의 일부를 화물로 좀 대체하자. 그렇게 되면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한 19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자체를 차량 자체를 태워가지고 가는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기백 화차뿐만이 아니라 그 차량을 태울 수 있는 화차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실증할 수 있도록 검증도 하고 실증까지도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연구 성과물과 문의초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빅데이터 기반 철도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기술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철도 차량의 고속화라든지 차종이 상당히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열차 환경에 여러 가지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철도 네트워크의 성능이라든지 운영 계획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든다거나 역사에 대한 기능을 바꿀 때 이런 데이터를 융합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그렇고요. 실제 내용은 보시면 그 네 가지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철도 노선이라든지 효과를 분석을 하고 선로를 배분한다든지 열차 운영 계획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통합 시스템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철도 운영 주체, 설계 주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사업은 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사전 제작형 급속 개량 콘크리트 궤도 시공 장비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금 현재 그 KTX가 지금 저희가 이제 떼제배를 도입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지금 대구까지가 잘 보시면은 궤도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갈로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구년한이 오래돼 가지고 그 자갈 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행을 멈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를 통해서 야간에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4시간 동안에 이 사전 제작된 궤도, 이 콘크리트를 4시간 동안에 밤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를 보시면은 4시간 차단 동안에 기존의 이 장비가 25m씩 이거를 깔았는데 2배인 50m씩 깔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자갈궤도를 바꾸게 되면 저희가 지금 KTX가 지금 한 3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차량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지금 먼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조금 더 국토가 더 좁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내용은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콘크리트 궤도 기술하고 급속 시공 기술, 그다음에 현장 적용을 통해서 성능 검증까지 할 예정입니다. 연구 성과물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째 사업입니다. 항공기 이탈 방지용 긴급 제동 활주로 시스템 이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그 재작년에 그 무안에서 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활주로에 그 비상 착륙한 그 비행기에 활주로를 이마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원래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면 활주로가 좀 깨지면서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활주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그 R&D 기획을 했고
실제로 국내 공항에 이제 이런 이마스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이 R&D를 통해서 기준이라든지 실험까지 해서 국내에 또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키네틱 에너지 흡수형 K 이마스 패키지 기술하고 두 번째는 실검증을 통해서 관련된 인증 기술 기준까지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22번째 사업입니다. 공항 조류 탐지 및 한국형 조류 관리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얘기했던 무한공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던 이유가 이제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비상 착륙하게 됐는데, 현재 그 공항 주변에 이런 조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한국형 그 조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그 조류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연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280억짜리이고 4년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 탐지 장비, 그다음에 분산 관리, 위험도를 나중에 평가하고 조기 경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물은 이런 차량이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23번째 사업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주로 앞서 보셨던 사업들이 다 200억, 250억 큰 사업들이고 연구단급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 후 한 7년 정도를 신진연구자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가 않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신진연구자만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연구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TRL 기초 연구라든지 TRL 한 3, 5단계 정도 성과물까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 내용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 개 과제당 7억 원 이내로 보고 있고요. 3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2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 단계 평가를 실시해서 50% 이내 과제에 대해서만 2차년도, 3차년도 연구비까지 지원해서 총 3년간 한 사이클이 돌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도 그 자율주행, 그 지역 자율주행 특화 사업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자율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연구 기관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해서 각자 개발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율주행 정기검사 시스템 고도화 국제연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 모델, 이렇게 연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성과 및 모니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이 좀 많긴 했는데요. 24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 중에서 최근에 그 장관님께서 그 UAM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체에 대한 그 개발을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정부와 협동해서 항공청이라든지 협동해서 기체에 대한 개발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국토부에서는 UAM과 관련된 사업이 안전운용 개발 사업이라 해서
기체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항처럼 버티포트를 만든다거나 항로에서 기체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UAM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체에 대한 거는 예산도 상당히 크고 그 기체를 여러 분야 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우주청이라든지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전 질의 중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대한 신규 R&D 소요 그런 취지로 지금 제안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20년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카이아 홈페이지에서 수요 조사를 매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모으고 실제로 그 수요 조사 된 것 중에서 선정을 해서 기획과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2장 정도 기술 수요 조사서 쓰게 되는데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획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질문이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빗물과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제안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빗물을 이용해서 도시 내에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그 수자원 쪽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로 좀 이관을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 기술 수요 제한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UAM과 관련된 질문도 또 중복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